자, 21번 질문부터 보기 전에 잠깐 시험과 관련된 내용 공지 좀 하고 얘기 좀 하고 좀 진행할게요. 일단 유나한테 저기 시험 일정 건네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일정에 대한 얘기만 좀 먼저 하고, 자, 저기 12월 첫째 주에 일요일 있지? 그때까지는 정상 수업 쭉 하는 거야. 12월 1일이 아마 일요일일 건데, 그때까지 일요일날 쭉 수업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직보를 하게 될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예정대로 다행히 그때 시험 기간이어서 학교가 일찍 끝나겠죠. 그래서 2시에 아마 직보를 하게 될 것 같고, 그 월요일부터 너네가 조금 빨리 시작하는 거거든, 목요일이라서. 근데 월요일부터 시험 시작이에요. 여기 동구가 거의 다. 그래서 운이 나쁘면은 직보가 다른 학교랑 겹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제가 지금 학교를 9개 하거든요. 그래서 9개에서 이제 고등학교가 한 4개인가 5개인데 어차피 겹치면은 뭐 겹친 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아마 2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진도를 좀 많이 뺄 건데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에 조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이 좀 있어, 덜어. 그래서 오늘 진도는 좀 상당히 스피디하게 좀 빼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진도에 대한 얘기 앞서 저기 수행평가 다 제가 보내준 거 다 다운받았어요? 그거 꼭 다 하고 이번에 수행평가 점수 빵꾸나지 않게 꼭 챙겨야 돼. 기말고사 때 우리 역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기 아까 건영의 말로는 교과서 대신에 테스트 뒤에 수능 특강 테스트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던데 유나도 그렇게 들었나요? 유나는 그렇게 안 들었어? 넌 지금 같은 반 아니야? 그지? 근데 테스트 어디서 들었어 그러면? 영어 영어 부장이 너네 학교 반 부장이 거길 풀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넌 짐작을 한 거지, 건영아?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에 너네가 꼭 나한테 해줘야 되는 게 그런 범위에 대한 특이사항이 바로 생기면 바로 나한테 알려줘. 너네 교재 만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아마 초유에 50점은 넘을 수도 있겠는데? 50점이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좀 학습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밀리지 말자라고 얘기해서 내가 좀 관리 더 타이트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아까 그래서 두 분한테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게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순서 배열 문제를 내가 얘기하면서 이제 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자, 그 속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아시스 그 과제를 등한시하면 속도가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오아시스를 너네 학교만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모든 학교를 다 이걸 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온 애들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 오아시스의 정성이 보인 애가 성적이 높게 나왔어. 정성. 그러니까 그 정성이라 함은 이제 너네가 뭐 알겠지만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잠깐 이걸로 좀 예를 들게. 일례로는 어떤 친구들은 있잖아. 여기 있지, 여기에다가 이걸 다 써. 근데 내가 걔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줬냐면 야 이거 베끼지 마라. 이거 베끼면 팔만 아프지 뭔 의미냐 라고 하고 내가 걔한테 조언을 줬던 게 뭐였냐면 차라리 이거를 네 색깔대로 요약해서 써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번호만 쓰지 말고 번호를 쓰면서 너가 생각하는 요약 내용으로 정리하면서 그게 바로 도식화 훈련이거든. 그래서 내용에 대한 도식화를 너가 너만의 방식으로 한번 그리고 요약한다는 것 자체에서 내용을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거거든. 이제 그런 걸 좀 해봐라 라고 했더니 성적 이번에 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TF 같은 경우도 여기 해석 있잖아. 이런 거 막 되게 꼼꼼하게 하고 모르는 단어 유반이어 이런 거 다 본인이 이렇게 막 꼼꼼하게 정리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데 문제 안 풀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풀려 있어. 그래서 되게 모범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내가 보통 너네 숙제 내주는 거 보면 3회 이렇게 내주죠. 제가 왜 그렇게 내주냐면 3회 하고 이제 아마 이번 숙제 때 내가 앞에 오아시스를 2회 채우라고 했을 거야. 근데 이게 앞에 3번 본 거랑 이제 그 다음에 오아시스에 대한 훈련과 연습 문제 풀이에 대한 훈련이 다 끝나고 그 뒤에 2회 보는 거는 인사이트 측면에서 되게 질적으로 다르거든. 그래서 그것까지 다 완료를 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건 빨라지는 건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완성도가 높아져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학습적으로 조금 조언해주고 싶은 게 정성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 이해됐죠? 제가 지금 주는 양이 적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반대로 많진 또 않거든요. 엄청 많진 않아요. 내가 왜냐면 그 문제를 딱 한 3세트 정도로만 주고 있거든. 그래서 더 달라고 하면 당연히 더 줄 수 있어. 근데 내가 왜 안 주는 것 같아, 권영아? 내가 왜 안 줄까? 필요 없어서?
우리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아무리 인풋을 때려박아도 그 다음에 효용이 떨어지는 그 구간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제 너 말대로 필요 없어서도 있고, 당연히 너네 영어만 잘 보면 안 되잖아. 타과목 때문에 그렇기도 해. 내가 계속 주면 니네가 인식하기론 쌤이 주는 거니까 중요한 걸 거야 하고 계속 그것만 할까 봐. 그래서 내가 이제 중간에서 중재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 근데 요거 정도의 양을 지금 소화를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번에 기말고사 몇 점 맞을 거예요? 100점이요. 그래요. 100점 맞으면 되죠. 은하님 몇 점 맞을래요? 왜? 부끄러워? 은하 괜찮아. 너 목표잖아. 네가 입으로 발설을 해야 그걸 이룰 수 있어. 몇 점 맞고 싶어? 너도 100점 맞을까? 왜 100점 맞으면 되잖아. 아니야? 느낌이 90일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럼 그냥 90점이라고 얘기해 줄게. 90점, 100점 맞읍시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역전을 해야 되고, 이제 슬슬 제가 12월 지나면 너네 계속 이제 그리고 너네 참 이것도, 너네 혹시 토요일에 시간 안 돼?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 돼? 건영이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윤아도 그렇고 그 일일 테스트라든가 이런 게 좀 빵꾸나잖아. 그냥 좀 오라고 하고 싶어서. 혹시 학원이 여 근처면? 너 여 근처야? 아니면 후곡이야? 토요일에 잠깐 와서 한 시간이라도 하고 갈 수 있어요? 윤아는 조금 그렇게 관리해주고 싶어서. 너 다음 주부터 그냥 와, 토요일에. 이렇게 너 몇 시, 그거 톡으로 보내줘. 쌤이 조율 좀 해줄게. 왜냐면 가능하면 CT쌤도 붙여줄게, 내가. 가능하면. 니네 CT쌤 출근 시간이 1시부터 6시거든? 서울대 저 CT쌤. 이번에 아까 너네 하고 있을 때 전화했는데 이번에 고려대 쌤도 오실 수도 있어. 지금 면접 내일 보기로 했는데. anyway, 건영이 또 되면은 나한테 그 토요일에 가능한 시간 보내줘. 그래서 내가 너네 프로그램 좀 짜줄게. 토요일에 좀 와서 할 수 있게. 건영이는 지금 숙제가 밀리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건 너는 일단 자율로 맡기기는 할 텐데, 유나는 꼭 오세요. 아시겠죠? 유나랑 유주는 꼭 오시기 바라고.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너가 보내주면 내가 짜줄게. 그래서 어쨌든 12월부터는 제가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냐면 진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그래서 12월, 1월 이쯤에 너네 학생부 마감될 때 있지? 학생부 마감된 걸 토대로 나한테 갖고 와주면 제가 진로도 좀 짜드릴 거고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해됐죠? 질문 있나요? 없죠? 자, 1학년 마무리 잘 합시다. 2학년 땐 많이 바쁠 거야. 유나는 그때 나한테 얘기했던 그 꿈 아직 유효해요? 그거 하고 싶다? 좀 바뀌고 있어? 잘 모르겠어 아직? 알았어. 자, 그럼 바로 볼까요? 21번부터. 자, 21번 질문은 내용을 좀 잘 숙지하셔야 돼요. 요거는 제 개인적 생각은 다른 백석고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거 서술형 같은 거 나오기 좋아요. So, lions, snakes, and eagles are examples of predators. predator가 포식자죠. 그래서 포식자가 뭔지 모를까봐 피해자가 친절하게 dash를 통해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요. Organisms that hunt and eat other organisms. 다른 생명체를 사냥해서 먹는 애들을 우리가 predator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 그냥 주격관계 대명사죠. 네, 그냥 표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쉬운 문법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those that, 얘도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 those who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동물이니까 사물처럼 취급한 문법으로 그래서 that이라고 한 걸 거고요. Those that have the best techniques for obtaining food까지가 주어고, 그래서 수일치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식구니까. 그래서 먹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애들이 the ones most likely to grow and reproduce. 그래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번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대손손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포식자가. 여기까지 됐지? 자, predation affect the size. 자, 이제 predation이라고 해서 명사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포식 행위 자체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 먹잇감이 되는 개체수를 조절할 능력이 있겠죠. 당연히 얘네가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위에 저 포식자종을 너무 인간이 잡아먹어버리면 생태계 망가지는 거 알죠? 그 가운데가 너무 증식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종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포식자가 생태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추론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한다. 균형은 당연히
밸런스라고 하면 될 텐데 밸런스는 다 아니까 혹시 밸런스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어 아는 거 있어요? E로 시작하는데 equilibrium이라고 해요. 라틴어에서 온 단어고요. equilibrium이라고 하면 균형 상태, 평형 상태라는 뜻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단어 잡아둘게요. 유나 커피 여기 잠깐 놔도 돼요? 자, 그래서 one reason that native species are often a serious problem. 그래서 요것도 잘 보시면 쌤, 요 동사가 좀 이상해요. 예, 주어가 one reason이고요. 여기는 지금 다 뭐냐면 one reason 하고 여기에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된 거예요. when이래. why. 그죠? 그러니까 관계절이에요, 요거. 그래서 non-native species. 그래서 토착종이 아닌 애들이 are often 종종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이런 원인은 대부분 다 어디서 비롯되냐? 얘네들의 천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황소개구리 사례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래종이 침투해갖고 생태계 박살내는 경우 그걸 딱 이해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얘네를 잡아먹는 predator, 즉 천적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질문 참 특이한 게 이게 왜 그래서 서술형 나올 것 같냐면 뒤에는 또 갑자기 기생 얘기가 나와. 기생 얘기. 그래서 purple loosestripes is such a species whereas in its native habitats its populations are kept in check. 그러니까 외래종인 이 purple loosestripe는 원래 본인 지역에서는 개체수가 폭증했다 그대로다. 그대로다. 왜? 천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적이 있으면 이렇게 통제가 되는데 천적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얘네가 유입돼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래서 keep in check가 계속 주시로 확인한다라는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억제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inhibit이겠죠. inhibit 조심하세요. 그래서 억제하다. 그래서 이 inhibit이라는 단어는 각별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래종이 생태계에 끼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얘기하더니 갑자기 parasitism, 기생을 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parasitism도 variety of predation, 포식의 변종이래. 자, 그러면 기생도 역시 뭐로 볼 수 있다? 포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a parasite feeds on prey. 그래서 기생충이 먹이를 먹고 사는데 but often weakens rather than kills its host. 자, 견영아, 기생이 포식과 차이점이 뭘까? 기생이 포식의 아류라고 하는데 차이점은 뭘까요? 죽이지 않는다는 거야. 보통 포식자는 위에서도 얘기하잖아. 죽인다고, 죽여서 먹는다고. 근데 기생은 뭐냐면 약화시키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 약화시키다와 관련된 지금 단어 싹 다 잡아놨거든. 요거 다 외우셔야 돼. debilitate가 허약하게, 쇠약하게 만들다라는 뜻에서 딱 weaken과 정확하게 대응하는 유의어예요. 그리고 undermine, impair 같은 경우는 다른 지문에서도 통용되니까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기생 자체도 그래서 포식이지만 포식과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게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some parasites such as wheat rust have very specific host requirements. 그래서 얘네는 만약 기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숙주와 관련해서 뭔가 특정한 필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필요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얘네도 역시 기생을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others such as mistletoe, mistletoe가 이제 요거 좀 있으면 우리 캐롤에서 겁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parasitize a variety of species. 근데 반대로 겨우살이 같은 경우는 막 되게 다양한 종의 기생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기생의 양상과 형태가 굉장히 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그죠? 자, 이 정도 보고 이제 내용 정리 좀 바로 들어갈게요. 자, 문법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뭐 그렇게 특이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 위주로 특히 요약형서 수용 조심하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자, 21번부터 보시면 포식은 생태계의 개체수와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포식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식자가 없으면 외래종이 생태계에 침투했을 때 생태계가 교란당할 수 있다. 또한 기생 역시 포식의 한 종류이지만 숙주를 죽이지 않고 계속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포식자는 생태계의 교란을 막을 수 있고 기생은 숙주와 공생한다는 점에서 포식과 상이하다. 이 지문은 특징이 주제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난데없이 기생 같은 게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두 개를 좀 써드렸고, 교란이라는 단어만 좀 잡아줄게요. 교란은 distract를 쓰면 되고요. 그다음 공생은 coexist를 쓰면 되겠죠. 네, 당연히 건영아, 여기에서 얘기한 공생이 좋은 얘기겠어? 안 좋은 얘기겠어? 좋은 얘기 아니야. 나를 위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그냥 빌어붙어 먹는다는 거잖아. 빌어붙어 먹어야 되는데 얘를 죽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냥 천천히 말려 죽이는 거야. 그걸 죽으면 어떻게 하면 돼? 나 갈아타면 되는 거. 그리고 또 말려 죽이고 이런다는 거야.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 질문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보고 문법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the saying goes that. 자, 이런 옛말이 있죠 라고 하면서 보통 전개되는 표현인데, 자, go가 자동사잖아요. 그래서 the saying 이라는 내용이 뭔지를 부연 설명하는 동격 접속사 대시 쓰인 거예요. 자,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the ruined city of Petra in Jordan. 자, 영어 발음으로는 조던이라고 하지만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한 나라의 요르단에 지금은 폐허가 된, 그래서 뭐 저기 이탈리아의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화산 때문에 없어진 거, 그 도시는 뭐였지? 뭐였지 얘다? 잠깐만, 나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것처럼 지금 이제 없어진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페트라라는 도시가 장밋빛의 도시이고, 그래서 have as old as time itself, 시간 자체의 절반만큼이나 오래됐다. 시간 자체의 절반만큼 오래됐다는 게 뭔 말이지 싶었는데, 밑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This mean it was built before the earth was formed. 그러니까 시간 자체, 그러니까 전체 모든 시간의 절반이니까 지구가 형성되기도 전에부터의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엄청 긴 시간을 얘기한 거지만, so ignore it.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다라는 얘기를 과장 보태서 좀 얘기한 거예요. 진짜 엄청 오래됐다라는 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치 있게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between about 200 BC and AD 400.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
당군항검이 고조선 세운 게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기원전 200부터 이제 기원 후 400까지 It was the busy capital of the Arab kingdom of the 나베타이언스라고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busy는 되게 바빴다, 그러니까 번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bustling부터 해서 crowded, energetic 이런 거 쓰면 되고요. 자, 5번 문장은 문법 조심해야죠. Hidden away among red sandstone hills. 자, 아까 장밋빛 도시라고 했잖아. 왜 그러냐면 중동에 가면 좀 특징인데요. 모래가 좀 분홍색? 좀 완전 빨간색은 아닌데 살짝 좀 진한 분홍색 같은 그런 사함이 있어. 그래서 그런 빨간색의 모래로 된 힐, 언덕으로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이 분사 구문이죠. 가려져 있고 and surrounded, 그리고 둘러싸져 있어요. by cliffs, 절벽으로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데에 침략받기 어려운 되게 험한 지역의 도시가 형성돼 있으니까 외적의 침입을 받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it was the perfect desert hideaway. 그러니까 좀 숨겨져 있는 도시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Into the cliff faces. 그래서 절벽의 표면에는 the people of Petra carved hundreds of exquisite temples, tombs, and monuments. 자, 여기 exquisite이라는 단어는 좀 알아야 돼요. exquisite이 정교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때 페트라 사람들은 좀 뭔가 고도의 문명으로 발달된, 그러니까 너네 문명의 발달 수준을 보고 싶으면 뭘 보면 돼? 그 유물들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가 되게 잘 살았다라는 국가로 우리가 인식하는 게 왜 그래? 거기서 나온 유물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페트라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many have spectacular. 자, 관영 이거 한번 발음해 볼래? 내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저걸 facades라고 읽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저거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facets라고 발음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many have spectacular facets. facets는 정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보통 건물의 정면을 얘기할 때 많이 써요. with carved columns and lintels. 자, 그래서 조각된 기둥과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건축 양식도 되게 화려한데 그게 often in styles copied from the buildings of Greece and Rome.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빌딩 건축 양식을 좀 모방했다라는 거죠. 그때 저때 당시 그리스와 로마가 되게 잘 살았고, 그 페트라의 위치를 좀 생각해 보면 이때 중동 지역은 어때요? 유럽과 가운데 있으니까 중개 무역을 통해서 발달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와 로마에서 볼 수 있는 건 유럽과의 무역 요충지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번성했지. 그지? 그래서 유럽의 건축 양식부터 해서 생활 양식 같은 거를 조금 전수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 백제가 잘 나갔을 때 일본에 전수했던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most impressive of all. 자, 요것도 문법 조심해야죠. 자, 보어가 맨 앞으로 끌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is랑 주어가 도치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면요. The treasury. treasury가 보물을 가득 실어놓은 데라는 뜻이야. 보물 저장 창고라고 보시면 돼. 거기가 제일 인상 깊은데 당연히 보물을 갖다가 논대니까 당연히 멋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물 중에서 제일 멋있었겠죠. 그리고 콤마 있는 거 보니까 위치가 관계되면서 계속적 용법으로 해서 쭉 구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은 밋밋하니까 이 정도 볼게요. 자, 됐죠? 자, 내용 정리도 저기 지문에서 보지 못할 법한 내용들로만 조금 잡아드릴게. 고대 도시 페트라는 험준한 지형에 위치하여 외세의 침입에 외세의 침입에 뭐라고 할까? 침입에 대처가 쉬웠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여 번성했고 정교한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다. 또한 중개무역의 요충지로서 유럽과의 교류도 잦았었다. 고대 도시 페트라는 중개무역의 요충지로서 번성했었다 라고 하면 되고, 번성은 뭐 여러분들 다 아는 thrive 쓰면 되겠죠. 아니면 뭐 하나 더 쓰면 prosper 정도. 자, 23번 오겠습니다. 자, 23번부터는 이제 수능 특강 기준 15강입니다. 25번까지 하고 쉴게요. 자, 23번. 자, the idea 하고 대신에 그럼 딱 봐도, 자, 건이가 저 대신 뭐야? 동격 대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문법적으로 조심해야겠지. 동격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주어 동사가 꽤 멀리 떨어졌다라는 거지. 자, 어떤 생각인데 그게 뭐냐면요, planting trees could have a social or political significance까지가 주어져. 그래서 단수 취급하셔야 돼요. 나무를 심는 게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의미를 띌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뭐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 요거 문법 조심해야죠. 요거 이제 운전고에서 서술형으로 1학기 때 되게 많이 나왔던 준동사 완료상이에요. 유나야, 준동사 완료상? 네 글자? 과거분사 뜻 뭐야?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자, 끝난 거니까 뭐야? 이 동사보다 앞에 있는 시점, 그러니까 옛날 정보, 그치? 그래서 뭐인 것처럼 보인대요. 발명이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히 완료상 써야겠죠?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발명된 것처럼 보여요. Though it has since, 그리고 여기 since 때문에 무조건 현재 완료 써야 되죠. 그 이후로 쭉 널리 퍼졌다. 그러니까 얘들아, 요 since 때문에 여기 무조건 완료상 써야 되지. 그 이후로 쭉 널리 퍼졌다는 건, 그러면 그때 발명된 거니까 옛날이란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기 무조건 완료상 써야죠. 그리고 이 발명됐다라는 표현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생긴 개념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거야. 자, 나무를 심으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띈다라는 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니까 인위적인이라는 의미에서 human made, 인간이 만들었다, 내지는 artificial, 인위적인 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단어도 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장. 자, according to Keith Thomas's History, Man and the Natural World, 17th and 18th century aristocrats. aristocrats는 저기 귀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니까 1600년에서 한 17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hardwood trees, 그래서 화렵수를 심기 시작했대요. Usually in lines, 어떻게? 줄지어서 쭉 이쁘게 지었는데, 심었는데, 그게 뭐 하기 위해서 그랬대? Declare the extent of their property. 그들의 재산의 범위를 뭐 하기 위해서? 선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알린다는 뜻에서 이렇게 indicate, 특히 state proclaim 이런 건 단어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the permanence. 유나야, permanence 무슨 뜻?
영속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범위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뭐까지? 나 여기서부터 내 땅인데 이거 대대손손 내가 부쳐먹고 살 거니까 앞으로 쭉 건들지 마.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of their claim to it. claim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걸 claim이라 그래 보통. 알겠죠? 그래서 너네 저기 뭐야 해외여행 가면 수화물 찾는 데 있지? 그거 영어로 뭐라 그러게 건영아? 수화물 찾는 데. baggage claim이라 그래. 알겠죠? claim은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할 때 쓰는 거야. 자, 여기 표현이 조금 재밌는데요. What can be more pleasant? 뭐가 더 즐겁겠는가? 라고 의문문으로 시작해요. The editor of a magazine for gentlemen asked his readers. 여기서 젠틀맨은 신사잖아요. 영국에서 젠틀맨은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영국 귀족 남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귀족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라는 거지, 잡지. 거기에서 편집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딨니? To have the bounds and limits of your own property. 니네들 재산의 경계선이, 자, 이거 have make let 그거죠. 경계선이 뭐 하도록 preserved, 보존되도록 하고. 건영아, 여기다가 왜 굳이 have를 썼을까? have 내가 리딩 부스터 때 저기 뭐야 행위 유발 타동사라고 하면서 가르쳤잖아. 왜 여기서 굳이 have를 썼지? have를 쓴 이유가 뭐야? 나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천하니까 그러니까 have를 쓴 거지. 이해됐어요? 자기가 직접 선언한 게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한 거잖아. 그래서 요거 have를 쓴 거고, 그래서 요거 문법을 결합해서 서술형 같은 거 내기 딱 좋아요. 내용상으로도 호응이 되니까. preserved, 보존이 되고 그리고 지속이 되도록 한다. from age to age, 세대마다. by the testimony of such living and growing witnesses. 자, 이러한 살아있고 계속 커지고 있는, 성장하는 목격자의 진술이라고 돼 있네. 자, 이거는 뭐를 가리키는 거야? 이거 자체가. 이게 바로 귀족들이 심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나무의 증언, 그러니까 나무를 통해서 표출하고 싶은 간접적인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거 다른 지문에서 본 적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뭐지? 저기 담벼락이 되게 높은 집은 좀 어떤 느낌이 강한 거야? 우리 집 되게 잘 살고 너네 함부로 우리 집 넘나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뭔가 경고성 메시지가 강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무도 마찬가지야. 나무 아무나 심을 수 있어요? 나무 심는 것 자체가 되게 비싼 행위잖아. 그러니까 그 비싼 행위를 아무나 못하니까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네 여기 절대 넘으면 안 돼. 이런 거를 딱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lanting trees at the additional advantage. 근데 나무 심는 게 추가적인 이점이 있대요. 자, 근데 그 이점이 뭐냐면, 자, 위에서는 동격 됐었지. 여기서는 동격 of를 쓴 거야. 그래서 전치사가 쓰인 거고요. 그래서 무슨 이점이냐면 being regarded, 여겨진다라고 해야지. 여기다가 아니라, 왜냐면 regard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이죠. being regarded as a patriotic act. patriotic은 애국적인이죠. 그러니까 애국적 행위로 여겨진다라는 추가적 이점이 있대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콤마로 끊겼어. 콤마로 끊겼는데 주로고 for가 쓰였네. 유나야, for 저기서 뭘로 쓰였지? 뒤에 동사 있는 거 보고 쌤 이거 접속사에 이러지 말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야. 콤마로 의미 단위를 끊었다는 건 저 for가 전치사로 쓰였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for가 접속사로 쓰이면은 건영아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이죠. 이유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요즘은 문법도 되게 빡세요. 그래서 문법이랑 결합해서 내용 문제 내기 너무 좋은 지문이니까 이 지문은 전 개인적으로 운전고 이번 시험에 100% 출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법과 내용, 어휘 다 3박자를 맞춰서 공부를 빡세게 하셔야 돼. 그래서 The Crown이라 했지. 그러니까 영국의 왕이 뭐를 선언했냐면 화렵수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화렵수 가져가십시오. 폐하.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on which는 지금 depend가 뭐뭐에 의존하다라면 전치사 on 같이 와야 되지. 그러니까 on which로 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써서 선행사 the hardwood를
수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여기는 요약문인데 For English aristocrats, 그래서 영국 귀족들에게는 planting trees, 나무를 심는 게 served as statement. statement가 진술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건조하게 딱 사실만을 딱 쓰는 걸 statement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그래서 mark는 표시하다는 뜻이죠. The lasting은 거녀가 무슨 뜻? 지속적인, 영속적인, 영원한. 그래서 lasting ownership of their land. 그래서 자기 땅에 대한 영속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또 뭐로 여겨질 수 있다? Exhibition of their loyalty. loyalty가 충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나무 심기를 통해서 영국 귀족들은 뭐 소유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자신의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로 내용 정리로 갈까요? 22번. 나무 심기가 사회 정치적 의미를 지니기 시작한 것은 16, 17세기 영국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첫째, 사회적 의미. 영국의 귀족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영속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거죠. 그리고 둘째, 정치적 의미. 나무가 국가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왕권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 나무 심기가 사회 정치적 의미를 띠기 시작한 이유는 귀족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득권은. 자, 활용이라는 거에서 조금 얘네가 자기네 이득을 지키려고 쓴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땐 보통 take advantage of 같은 표현을 많이 써요. 아니면 이로하는, 그냥 이로하는, 활용하다, 나쁘게 얘기하면 착취하다라고도 쓰이는, 뽑아먹는 거, exploit도 되겠죠. 자, 이 정도 하고 24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24번 지문 누가 나한테 저거 해달라고 했던 셋 중에 하나가 발표하지 않았어, 이거?
윤아가 했어? 이거 발표했어요? 그럼 윤아가 한번 수업해 볼까? 자, 얘는 unusual brain scanning experiment. 이 unusual에서 조금 독특하죠. 특이한 뇌 스캔 실험이 있었는데 거기서 scientists at Dartmouth College showed that. 자, show 타동사니까 목적어, 접속사 대. 자, 그래서 여기 전문가들이 뭐를 찾아냈냐면 adolescents,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이 use a more limited brain region and take more time. 자,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건 절이니까 CS라고 할게요. 그래서 더 지엽적인 부분을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더 걸렸대요, 어른들보다. 자, 지엽적인이라는 부분은 유의어 narrow, restricted 같은 걸로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about a sixth of a second more,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좀 더 오래 걸렸대요. To respond to questions about whether certain activities. 자, whether가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였죠. 그래서 명사절로 쓰였으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if로 치환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특정한 활동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뇌를 덜 썼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렸대요. 자,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상어랑 수영하기, 그리고 머리에다가 불 지르기, 그리고 지붕에서 뛰어내리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자, 말 같지도 않은 질문들을 했을 때 당연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윤아야, 오늘 우리 이따가 5층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 이러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청소년들은 당연히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 싫은데요 이래야 되는데 한 5초 듣다가 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다는 거죠, 지금. 그지? 그래서 were good.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전치사에 전치사래. 여기 whether 명사절의 주어고 그리고 이 명사절의 동사가 얘죠. 그래서 activities니까 복수 취급해야겠지.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반응이 좀 느리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런가 볼까요? 자, adults in the experiment appear to rely on nearly automatic mental images and a visceral response to answer the questions. 그래서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성인들은 마치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딱 떠오르는 정신적 이미지와 본능적 반응에 의존한대. 근데 반대로 adolescents, 청소년들은 이와 반대로 relied more on their ability to reason and answer. 이러한 질문에 추론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에 좀 더 기댔대. 이거 잘 봐. 이거 피상적으로 보면 낚일 수 있어. 위에서 1번 질문에서 뭐라고 했어? 1번 문장에서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애들은 반응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 그냥 표면상으로만 봤을 때는 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대답을 내리는데 왜 청소년들이 더 이성적인 대답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존에 지금 머릿속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새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 reason은 안 좋은 뜻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는 좋은 뜻인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윤곽을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the ability to quickly grasp. grasp는 무슨 뜻이에요? 꽉 움켜쥐다니까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ability 수식하고요. The general contours of a situation. 어떤 상황에 있어서 contour, 윤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개략적인 상황이라는 거야. 이거 절대로 구체적인이 아니야. 알겠죠? 이거 specific 이런 거 나오면 틀린 거다. 어른들도 순간에 구체적으로 빠삭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개략적인 전체적인 틀만 보는 거야. And make. 자, 이 make도 투부정사 to로서 지금 형용사로 쓰인 거죠. Make a good judgment about costs versus benefits. 그래서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훌륭한 판단을 이렇게 내리는. 자, 요거 조심해야죠. 여기까지가 싹 다 주어지. 주어가 the ability, arise는 자동사로 쓰였죠. arouse라는 타동사랑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arise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타동사. 그래서 arises from activity in the frontal cortex. 그래서 frontal cortex은 너네 앞으로 고3까지 영어 지문 보다가 진짜 한 1000번 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냥 봐둬서 외워두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머리에, 뇌에
앞에 있는 전두엽, 그러니까 머리 앞쪽에 있는 피지를 frontal cortex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보통 기억력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두엽 피질에 있는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부분이 the parts of the brain that are still under construction during adolescence. 아직 여전히 청소년기에는 여전히 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발달 중이다라는 거죠. 그치? 아직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개략적인 상황 판단과 인식에 대한 능력이 아직은 형성 중이라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술, 담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네 그런 연구 결과 본 적 있지? 중학생 때 담배 핀 사람 평생 담배 피워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중고등학교 때 너네 술이랑 담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그때는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지금 프론트 콜텍스 아직 너네 만들어지고 있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태 니네가 그런 거 나쁜 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너네 죽을 때까지 계속 담배 피고 술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있는 거죠. 자, 5번은 거기에 따른 요약문인데 Adolescents are likely to produce more delayed responses to questions about absurd activities than adults. absurd, 건영아 무슨 뜻? absurd. 이거 터무니없는 이란 뜻이야. 터무니없는. absorb라는 흡수하다랑 다른 단어야. 조심해. 그래서 irrational, senseless, ridiculous, implausible. implausible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느리게 하는데 어른들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의 frontal cortex, 전두엽 피질이 즉 the parts of the brain responsible 자 responsible 앞에는 which r이 생략된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뭐를 담당한다? Understanding situations and making judgments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아직 전두엽 피질이 발달이 덜 돼서 그래서 느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문법보다는 내용 위주로 특히 단어 모르면 안 되니까 단어 위주로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필기해 볼게요. 청소년이 성인들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대요. 어른들은 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청소년보다 수월하게 해낸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과 관련된 전두엽 피질이 여전히 발달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청소년은 뇌의 발달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순간적인 판단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라면 요거 지금 주제 내가 이렇게 쓴 내용이 지문에 없잖아.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추론을 잘못한 학생을 고르시오. 이런 객관식 문제 내면 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단어를 좀 잡아줄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 ongoing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충동. 충동은 뭐라고 하면 돼? impulse라고 하면 되고. 이거 한번 물어볼까? 건영아, 취약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 두 단어 있는데 V랑 P. V는 vulnerable. 그리고 P는 prone 쓰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기 객관식으로 추론 문제 내면 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25번으로 넘어올게요. 자, 25번. 이제 끝났죠? 자, 다음 시즌 4. 너네가 참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학교 뭐 제가 내신 대비 계속 하고 저도 어렸을 때 내신 대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사실 운전고 여러분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존경스럽거든요. 너네가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 월화수목금 맨날 학교에 붙이고 살면서 바쁘게 살면서 주말에 잠깐 와갖고 학원 와서 뭐 세네 지문 하는 것도 아니고, 나 다른 학교는 보통 네 지문씩 해. 수능 특강 지금 백석고에서도 쓰잖아. 얘네는 하루에 최대 맥시멈 네 지문씩 해. 일주일에 이렇게 두 번 수업하잖아. 근데 너네는 지금 한 번에 지금 10개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참 대견하고요. 안쓰럽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한 3주 정도? 3주 정도만 참으면 이제 자유니까 당분간 시험에서부터 좀 해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너네 수학도 이러지 않아? 수학도 이렇게 양 많지? 안 그래? 수학은? 근데 수학은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범위가 좀 정해져 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 뭐 갑자기 수투 시키고 이러시지는 않잖아. 그지? 자, 어쨌든 자, 25번 질문 보겠습니다. 너네 학교인가? 너네 학교가 수원수투 한 번에 같이 한다 했나? 그것도 쉽지 않겠다. 내년이 제일 빡세겠다, 니네. 내년 거의 수학학원에 갇혀 살겠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운전고는 2학년만 버티면 수능 수학은 편하겠네. 내년에 니네 표정이 많이 안 좋겠다. 야. 자, 25번 볼게요. 자, Children in all cultures acquire. acquire는 습득하다. 후천적으로 우리가 뭔가 배워서 얻는 걸 acquire라 그래요. acquire language through play. 그래서 모든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은 언어를 뭐를 통해 습득한다? 놀이를 통해 습득한다. 자, 1번에서 여기까지 읽고 한번 해볼게. Their earliest production of language-like sounds, cooing and babbling. 이거 오늘 단어 시험에 나왔는데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엄마 이렇게 그 옹알이 하는 거 있지. 이런 걸 쿠랑 babble이라 그래. And first words. 그래서 애들 처음에 옹알이 하잖아. 그런 말들이 다 항상 어떻게 한대? playful. playful이 뭐냐면 놀기 딱 좋다라는 뜻이거든. 자, 이런 단어를 왜 썼냐? 플레이랑 연결하려고 쓴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놀이를 하면서 습득한다는 뜻이야. 언어를 놀이를 통해 습득한다. 알겠죠? 자, 저 여기서 질문 하나 있어요. 그냥 3번까지 하자. Later, 나중에는 children playful, 그래서 playful 또 나온 거야. Rehearse more complex linguistic constructions. 그리고 이제 애가 한 3, 4살부터 되면 이제 자기 주장을 막 하기 시작하지. 엄마, 아빠 이러면서. 그래서 더 복잡한 언어적 구성을 갖고 때로는 혼자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놀이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한대요. 그래서 점차 복잡한 언어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자, 그럼 건영아, 나 여기서 질문이 있어. 자, 중국에 있는 애는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미국에 있는 애는 또 마찬가지로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인도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 놀이를 통한 언어 습득은 보편적이고 선천적인 거다. OX. 왜? 응? 그렇지. 유나야, 요거 조심해. 자, 나는 만약에 이게 출제를 하고 싶다. 내가 운전고 교사다. 그러면 요거 낚시할 것 같아. All cultures잖아. 그러니까 놀이를 통한
언어 습득은 보편적이고, 자, 보편은 영어로 뭐예요? 유니버셜이죠. 선천적이다. 선천적은 natural 쓰면 되죠. 자, complex는 이제 sophisticated 같은 정교한이라는 단어로 치환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저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저거 꼭 기억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나랑 건영이도 지금 한국어 잘하잖아요. 이거 다 뭐를 통해서 습득했다고? 너네도? 놀이를 통해서 습득했다라는 거야. But of course, 물론 the language play is influenced by culture. 근데 얘네들의 언어 놀이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놀이를 통한 언어 습득 능력은 보편적이야. 근데 그런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언어 자체는 뭐야? 후천적이고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능력은 보편적일지언정 내용은 서로 다르게 습득한다는 거야. 습득 자체는 똑같은데 습득하는 수준과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Infants gradually restrict their babbling. 자, 이런 restrict 같은 단어 나왔을 때 전치사 to 써서 restrict A to B, A를 B에 국한시키다. 그러니까 limit 내지는 뭐 adjust 같은 거 써도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점차 자신의 옹알이를 phonemes of their native language, 그들의 모국어의 음소에 맞추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그들의 모국어가 의미하는 게 유나야 뭐겠어? 이게 뭐야? 모국어가. 이게 바로 컬처죠. 알겠죠?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아무렇게나 하던 옹알이가 문화에 맞춰서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옹알이랑 한국의 옹알이는 서로 다르게 맞춰진다는 거죠. 음소가 서로 다르니까. Play with the words and grammatical constructions of that language. 자, 그 다음에 Children everywhere also engage in constructive play. 그리고 모든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이런 건설적인 놀이에 참여를 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놀이에 참여하는 건 본능이고 보편적이니까. 그러니까 everywhere 같은 단어에 우리가 이런 의미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설적인 놀이에 참여를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설적인 거 여기 지금 보시면 만들기라고 돼 있죠. 만들기 놀이. 자, 그리고 지금 콤마하고 thereby,를 썼네. thereby는 연결사예요. 그러므로 therefore랑 같은 뜻이고, exercise는 그러면 분사구문으로 쓰여서 thereby,와 결합했기 때문에 얘는 결과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만들기 놀이에 참여를 하는데 그렇게 함에 따라 the crucial human skill of building things, 뭔가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중요한 기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발휘하게 되고 뭔가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근데 what they build,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거. 자, 관계대명사 what, 유나 어떻게 해석된다? 것으로 해석된다, 그지? 자, 여기 보시면 주어 역할 함과 동시에 build는 타동사인데 목적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오늘 관계대명사 what 간만에 나왔네요, 그죠? 자, 관계대명사 what을 써서 이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뭐에 따라 달려있다? 자, 얘도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함과 동시에 C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연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what they see in the world around them. 그래서 자기들 주변에 있는, 세상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됐지? 그래서 children everywhere play in ways that exercise the human mental capacity of imagination and reasoning.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은 무슨 방식으로 놀이를 하냐? 자, 주격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인간의 상상을 하는, 그리고 추론을 하는 이런 이성적 능력을 사용을 하지만 the scenes they imagine, 이들이 떠올리는, 저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죠. 떠올리는 장면과 그 다음에 the ideas, 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생각들은 다 derive. 자, 주어 1, 주어 2. 그래서
복수 처리해서 그래서 derive라고 해야지. derive 비롯되다 라는 뜻이죠. 문화로부터 비롯된다. 자, 그럼 결국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휘하는 창의성과 그러니까 창의성과 이성적 추론 능력을 안 갖고 태어나는 애는 없어. 근데 그거를 갖고 애들이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생각들은 다 문화에 맞춰서 생각이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는 애랑 한국에 사는 애랑 미국에 사는 애가 서로 다 상상하는 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children acquire language and practice the skills of building and imagining things.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너네 7살, 8살 때 그 소꿉놀이 다 해봤지? 유나는 뭐 무조건 했을 거고. 건영이 소꿉놀이나 역할놀이 같은 거 해봤어요? 그때 너 직업 뭐 해? 보통? 어렸을 때 뭐 했어? 아빠 했어? 뭐 직업 같은 건 안 해봤고? 딱히 안 했어? 유나는 뭐 한 거 없어요? 옆에서 넌 엄마 했나? 자,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막 역할놀이 하면서 막 뭐 이렇게 막 뚝딱뚝딱 만들고 막 서로 막 상상하고 이런 상상놀이 같은 거 할 때 다 우리가 뭐 하면서 습득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어, 상상력, 추론 능력 다 뭐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다? 놀이를 통해서. 그지? 그래서 우리 유치원 때 맨날 그렇게 놀이 같은 거 하고 그런 거야. Which reflects,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뭐를 반영하냐? What they hear, see and experience in the world around them. 그래서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culture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8번 문장은 이 지문이 요약 그 문제였기 때문에 요약문을 얘기하는 거라 문법은 그냥 언급만 하고 내용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이거 그냥 지문 순서 상관없이 그냥 논리 전개 순서로 내가 정리할게.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은 보편적이지만 문화에 의해 후천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아이들의 상상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 역시 놀이를 통해 습득되지만 문화에 맞춰 발달된다. 그래서 따라서 아이들의 합승 능력은 천부적으로 부여되지만 문화에 따라 후천적으로 서로 다르게 형성된다. 아이들의 놀이를 통한 학습 능력 자체는 선천적이지만 놀이를 통한 학습 능력 자체는 선천적이지만 학습의 내용은 문화에 따라 천적으로
다르게 습득된다. 선천, nature, 후천, nurture. 자, 다 정리했으면 5분 쉬었다. 오늘 좀 진도가 빠듯하니까 5분만 좀 쉬었다가 뒤에 5지문 쭉 나갈게요. 질문 없죠? 네, 좋습니다.